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민연금은 비과세 아닌가요?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은 왜 세금 방식이 다르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통장에 적게 들어와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은퇴 이후 생활비 계획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금마다 세금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연금 역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연금의 세금 구조 차이를 시니어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아직도 국민연금은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에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등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생활보장 목적의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완전히 새롭게 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연금을 수령할 때 일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 수준까지는 실제 납부세액이 크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과세 대상 공적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연금 세금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IRP나 DC형, DB형 등을 포함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즉,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 등에 이체해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 수령 1에서 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그리고 연금 수령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IRP 계좌 등을 활용해서 연금처럼 나눠 받으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IRP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에서 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5% 기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한 번에 큰 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 부담뿐 아니라 자산 관리 문제까지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령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일부 연금보험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령하는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은 수령할 때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16.5% 기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과세 범위는 상품 구조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입니다.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2026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수준으로 분리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500만 원 기준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 관련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가입 당시 조건과 세액공제 여부, 수령 방식과 수령 금액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반영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연금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의 50%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공적연금소득 등이 연간 소득 기준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 증가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재산 보유 현황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연금 받기 시작했더니 건보료가 올랐다. 예상보다 지출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가입기간분 중심으로 과세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여부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은 무조건 비과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건강보험료, 세금 부담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 종류마다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이 어떤 방식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연금 구조를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연금 세금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시는 것이 노후 생활비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꼭 함께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